우리 여기 수행자 상시를 많이 써요. 예. 오, 잘했어. 예. 바로 그거야. 예.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했어, 그거야 라고 주는 거다. 절대적 어떤 진리나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건데 파워를 주고 있거든. 와, 잘했어, 바로 그거야. 뭐 시켜주고 있죠? 강화시켜주고 있죠. 예. 다음에도 그러한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보면 강화와 처벌 중에 뭔가요? 강화를 해주고 있어요. 예. 강화는 다음에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빈도를 훨씬 더 높여주고 있다. 예. 와,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뭐, 그 안에다가 이 사람을 뭐 했다? 가둬버렸다. 예.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조언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교정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 네. 그건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 자, 그건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게 뭐 헌법에 나와 있나요?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불법 경전에 나와 있나요? 그냥 누구의 말이에요? 메타 화법으로 들어가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밀턴 화법은 그 치고 들어오는 게 없이 예. 그냥 자기가 한 말로서 상대방을 뭐 최면 상태로, 최면이 뭔가요? 컨트롤하고 이 사람을. 최면이 트랜스 상태다. 예. 상향 유목화된 상태로 예. 이 사람 내면에서 맞아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잘했어요. 최고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뭘 찾죠? 바람직한 거, 최고와 관련된 걸 계속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자기 안에서 그 최고와 바람직한 걸 다 찾아내 버리니까 누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스스로 그 변화가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잠시만요. 말 한마디로. 예. 그럼 박사님, 아까 그 메타 모형은 아까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문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 밀턴 모형은 예문과 같은 것인데 긍정적으로. 그렇지. 오케이, 잘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메타 모형 우리가 전제를 깔았잖아. 예.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나 네. 모순이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빽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앞에 예문이 부정적인 게 나오지. 예. 메타 모형은 앞에 그런 예문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뭐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 내면에서 긍정적인 자원과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예. 뭔가 신호를 주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밀턴 모형, 밀턴 화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면 언어라고 한다. 주면. 이게 뭐냐면 바로 밀턴 에릭슨의 최면이에요. 예.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뭐로 해서 뭐가 생겼다, A로 인해서 B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공부를 이렇게 몰입해서 열심히 한다면 당신은 나중에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뭐 했죠? 큰 희망을 줬잖아. 그 기대를 줬잖아. 예. 그러면 A와 B, A가 B를 만들었다. 만들 수 있다. 근데 반드시 A가 B를 만드는 건 아닌데도 우리는 이걸 던지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더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예. 그래서 밀턴 모형은 어떤 쪽으로 쓰라? 긍정적인 변화, 성장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럴 때 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네. 이 가정이잖아요. 네. 뭐뭐 한다면 이래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인과관계성이고.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저거 인과관계인데 저거 수행자 상실인데 저거 마음 읽기인데 이제 걸러져요. 네. 걸러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을 쓰는데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이 상황에 이 대상에게 맞는 이러한 밀턴 화법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네. 그러나 그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연습이 자유롭게 나중에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언어의 마술사라고 한다.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현혹되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받는 내담자는 되게 편안하고 뭔가 다른 데 상담센터는 꼬치꼬치 파고들고 계속 캐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몇 가지만 그렇게 캐녀도만 나중에는 뭔가 자꾸 희망을 주고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괜히 뭔가 설레임이 생기고 그건 뭐냐면 체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연인들 간에 대부분 언어들을 잘 들어보면 뭘까요? 체면 언어 아닐까요? 네. 체면 언어죠. 근데 네가 제일 예뻐는 뭐냐면 수행자 상실이잖아요. 네. 자기 주관에서 제일 예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정치인들이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무슨 화법을 쓰고 있을까요? 전부 다 이 밀턴 화법을 쓰고 있죠. 네.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단어가 뭐예요? 마음 읽기잖아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운 걸로 치면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정치인의 어떤 거는 연설이나 그런 말은 우리가 선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네. 이유가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추종자를 만들어내요. 그 정치인들. 네, 그렇죠. 왜 추종자를 만들어내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냐면 밀턴 모형에 가깝거든. 그 밀턴 모형을 자주 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요. 네. 그 사람에게는 뭔가 기대가 되고 저 사람하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저 사람이 되면 내 가난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돼도 자신의 개인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선호가 되고 그 사람을 더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팬덤이라 하잖아요. 네. 팬덤은 다른 말로 뭘까요? 최면현상이에요. 원리는 똑같다고 다만 체계가 종교라는 거하고 이념이라는 거하고 이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 팬들의 환호, 팬들이 생기는 이유 뭘까요? 전부 다 최면이에요. 최면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알려들어가는 최면이지. 간단해요. 네. 본인이 그러한 정서를 느낄 만한 체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런 어떤 대중 공연을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그걸 한번 느껴보신 경험이 있는지. 어떤 중국에서, 중국 이야기예요. 어떤 이 남자가 그 이웃에 너무나 예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짝사랑에 그 하다가 단계가 넘어가가지고 상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상사병이 걸려서 이제 그 여자를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렇게 고통 속에 오로지 그 여자만 생각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한 명이 이 사람에게 현미경을 돋보기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걸 들고 와서 그 여자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콧구멍을 한번 비춰봐라.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실화는 아니겠죠. 지어낸 이야기겠죠. 실제로 그 돋보기를 들고 그 잠자고 있는 여인의 콧구멍을 비춰보니까 와, 뭐 오바이트 그게 나와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이 양식을 하나 준 거지. 그걸 보고 와, 환상이 순간적으로 깨져버린 거야.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똥다섯. 네. 응? 그런 그 환상이 우와.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람 전체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에게 꽂힌 한 가지가 딱 좋은 게 있으면 네. 그 한 가지 좋은 걸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걸 좋아하게끔 조작시켜. 네.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예쁜 여자를 좋아했던 그 한 가지 뭐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 한 가지가 있었는 것보다 더 강한
나쁜 거 하나가 크게 하나 딱 올라와 버리면 네. 이 하나가 나머지 좋은 것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99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서운한 게 만들어지면 앞에 99가지 다 없애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검어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요 가변성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배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남자는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상사병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는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 노인 덕분에. 그건 이제 투사 개념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욕구, 내 안에 욕구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또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또 어떤 감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투사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 욕구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욕구가 나로서는 다 분출 못했지만 그 대상임을 하는 걸로 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내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그걸 또 찾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흥미로운 것에 자신이 갖고 있는 흥미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다 다르잖아. 그건 다름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욕구와 흥미와 그 가치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의 내용이 다 인간마다 다 다르다. 근데 다른데 그 같은 사람끼리 모인 그 집단으로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강한 응집력이 생겨요. 그 응집력은 두 가지로 작동되거든. 응집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게 생겨요. 또 내면에서 안에서 강한 어떤 힘을 내는 자기들 간의 어떤 똘똘 뭉친 하나가 되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그럼 이 그룹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성적인 게 관여가 약해져버려요. 집단 역동이라는 게 발생되게 돼요. 그건 어떤 폐행이나 또 어떤 노조 활동이나 또 어떤 이념적인 정치 이념적인 거나 어떤 또 종교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서 꼭같이 작동돼요. 그 그룹의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밖에 있을 때보다 나의 이성 이것이 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판단을 한다면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거기에 포지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포지션 안에서의 나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미 나는 그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이미 내 가치가 생기거든. 그럼 내가 어떤 문화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국가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민족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떤 내가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내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이야기의 그 깊은 뜻이 보면 그 사회적 관계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 패턴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 교주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안에 만들어 버리거든. 우리가 볼 때는 사이비즘은 자기는 뭐냐면 새로운 하나의 신이다.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스스로 그 믿음에 빠져 있을 때 뭐를 만드느냐면 우리는 추종자를 만듭니다. 물론 거기에 적절한 기존 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싹 빼와가지고 적절하게 융합시켜가지고 자신만의 뭔가를 차별화시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럼 쉽게 그게 매료되고 쏙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아까 전 재산을 들고 가서 헌납하고 하는 거 이미 우리 뇌를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장악해버렸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그러면 우리 뇌가 장악되어 버렸다는 거는 거기에 암시나 지시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체면을 나쁘게 쓰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체면은 그러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나 이런 게 안 된 사람들이 배우면 안 된다라고까지 옛날에 막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 체면이라는 게 좁은 의미에서 그 체면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생활 전체가 다 체면이고. 보통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화법인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체면에 빠져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면 중에 좀 긍정적인 체면에 빠져 있으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예.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성취와 행복에 긍정적인 체면은 꼭 필요한 거니까. 예. 약이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하시니까. 어디까지 아까 했더라? 예, 쉐인더 성취를 또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했고. 인과관계 했고. 예, 자, 복문동식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름에도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예. 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에는 별개예요. 예. 근데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광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뇌가 예.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MBC가. 예. 우리의 날개 아시아나 이 광고가 한창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의 날개가 왜 아시아나야? 근데 우리 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복문등식이라고 한다.